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받은 정책 대출의 채무 탕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 출발 기금이 아닌 새로운 탕감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회에서요,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내용은요, 나라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새로운 채무 탕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국회 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국회 소식지예요. 이게 월간 나오는데 이번에 2호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여러분의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은 다 찾아봅니다. 근데 여기에 특집으로 해갖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침체된 내수 경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와 대책, 이러면서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뭐 정책위원장, 뭐 소상공인 정책관부터 쭉 나오는데, 와,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금융,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보시고요. 여러분의 의견 좀 남겨주십시오. 자, 이런 글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금융,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 쭉 나오고 있고요. 앞에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렵다. 현황 얘기다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이러이러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해결책을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매출을 올려 대출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민주당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지역화폐를 대규모 발행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뉴스 통해서 많이 아셨을 겁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의 의견일 뿐입니다. 자, 이거보다 자, 두 번째 방안, 이게 의미심장이 있어요. 보세요.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약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극복 자금으로 지원된 금융 채무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탕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와, 이게 의미심장하죠. 자, 보세요. 자, 어떤 자금? 코로나 때 받았던 자금. 코로나 때 너무 어려워서 받았던 금융 채무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탕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탕감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새출발기금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거는 새출발기금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뭐 대부업까지 확대가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신용정보가 공유되면서 새출발기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페널티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완전히 그냥 난 사업 안 하겠다 하신 분들이 새출발기금 가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꽉 막혀버리니까 신용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하니 새출발기금 말고 진짜 전향적인 탕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게 모든 빚에 대한 탕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받았던 극복자금으로 지원된 이 금융채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로 과감한 탕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대상자가 여러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필요하다,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한 가지, 성실하게 갚았던 분들은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런 분들은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다양하게 필요해요. 자, 세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과 보증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건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요거는 소상공인들이 다 원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정책자금, 보증이 지금 너무 한도가 꽉 차다 보니까 보증이 안 나오죠, 지금 현재. 그래서 보증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방안이었고요. 자, 네 번째, 폐업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이번에 400만 원으로 폐업 지원금 늘렸습니다. 점포철거 지원비이죠.
이거 말고도 더 지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끝날 때쯤에 엄청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진짜 엄청난 얘기. 한번 진짜 있는 그대로 또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내수 부진이 더욱 장기화될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은 금융권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소상공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금융권 부실로 오고, 금융권 부실화가 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치권은, 자, 해보셔야 돼요. 정치권은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약속했던 만큼, 자, 별표 이거 5개 치워야 됩니다. 자, 제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니, 알면서 왜 도대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요,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올해 2025년 2월호에 올린, 국회보에 올린 내용이에요. 정치권은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약속했던 것만큼, 맞잖아요. 여야 떠나서 둘 다 약속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겠다. 근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 전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소급 적용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얘기 읽어볼게요. 자, 약속했던 것만큼 이를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탕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불안한 거.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약속했으니까 이거 말고 대신에 부채 탕감해줄게. 이건 안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이거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는 거죠. 그죠? 소급 적용,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요. 이를 포함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의 맥락은 이것도 포함해, 이를 포함해서 부채 탕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이거 말고 소급 적용 약속했는데 이거 말고 딴 걸로 할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소급 적용 이거 알고 600만 원씩 줄게, 뭐 그래갖고 진행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 소급 적용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거는 소상공인들이 원했던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문제고, 근데 댓글이나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면 그게 또 아니에요. 소급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소급 적용 얘기하십니까? 이거 뭐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아니 뭐 제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2월호에 최근에도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소급 적용 약속했던 만큼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인지를. 그럼 좀 이거 진행 좀 해주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좀 국회에서 좀 논의 좀 해주세요. 진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 나는 전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부채 탕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일단 오늘 내용은 부채 탕감의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채 탕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 그것도 전향적인 부채 탕감이에요. 그죠? 여기 위에 보면은 전향적인 탕감 방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성실하게 갚으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향적인 탕감에는 성실하게 갚으신 분들의 탕감이 포함될까요? 글쎄요. 보통 우리가 부채 탕감이라 얘기하면 대부분이 이제 연체하신 분들에 대한 탕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 거면 다 그렇다고 막 다 하기에는 또 예산이, 아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거는 추경밖에 답이 없어요. 이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 예산은 누가 될 거며, 결국에는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사자라서 여러분의 의견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좋다, 저런 부분 나쁘다, 아니다, 나라 예산 보면 이걸 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옛날 게 아니라 2월 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페브리얼이나 나오잖아, 지금. 2월이 2월.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이거 더 진행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지금 남아 계시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책.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리랜서에 대한 정책.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항상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지 않다 보니까 뭐를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공론화하고 이 공론장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공론장이 없었어요. 이제는 있습니다. 우리 여정 채널 안에서 누가 맞다 틀리다이 아닙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틀렸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민주사회가 아니죠. 예. 그분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고 뭐 들어보는 거죠. 듣는 자세가 중요하죠. 아마 댓글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비방하거나 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저런 의견도 있고 저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구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 비방하지 맙시다. 포옹해주고 들어보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먼저 한 발 앞서서 포용의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저도 사실 이 국회보를 보면서 저도 이 의견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정책들이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었고요. 아마 이런 앞서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정 가족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건설적인 얘기, 그 다음에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잘 되는 얘기,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리랜서 분들과 또한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